네,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일발장전의 진행자인 최혜마 앵커 패널로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혜마 앵커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요. 질문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혜마의 TMI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의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뻔하잖아요. 기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증권 방송이니까. 네. 이 시간대 되면 목이 잠겨서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하냐 하면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네. 그게 이제 괜찮고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밑으로 내려와서 깔때기처럼 좀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와 마이크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매크로는 뭐 미국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국내 시장 봐야 되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MMF라는 데에 돈이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MMF가 이 머니마켓 펀드이죠. 네, 그렇죠. 머니마켓 펀드. 그럴싸하고 어려운 용어지만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 주는 데에 잠시 머물고 있고 네. 언제든지 주식으로도 갈 수 있고 채권으로도 갈 수 있고 부동산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간다는 건 그렇지만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기 전에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에요. 근데 이자를 줘요. 네. 하루 맡겨도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가 또 괜찮아죠, 요즘. 요즘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3.5%인데 네. 국고 3년물이 3.4, 3.3까지만 이렇게 내려가요.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3년물이 더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주는 거. 네. 그래서 MMF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국공채 베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종 MMF 같은 경우는 한 4%까지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지만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몰려 있는 것은 상당히 이채롭다. 저게 집계된 이후로 최대 수치거든요. 그럼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돈이? 그거는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 정책이 물꼬를 어디로 틔워주느냐인데 네. 우리 정부의 고민은 사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를 원해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 먼저 가야죠. 네. 부동산이 흔들리면은 전체가 다 흔들리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정책을 풀어주잖아요. 뭐 신도시 정책도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포함해서 저 두 번째 써 있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매크로의 같은 얘기인데 국내에 이제 수출이 지금 어렵죠. 네. 내수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돈까지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아. 이게 이제 걱정인데 네. 그래서 3월 달에 저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는 선진 채권 지수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재부들이 엄청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재부에서 유럽을 먼저 가요. FTSE, 러셀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 잘할 수 있어. 응? 그러면서 이제 MSCI 선진 채권 지수의 편입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 거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늘린다는 제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들어오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연초에 주식을 한 6조 원 가까이 샀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 아우. 네, 근데 그 돈도 MMF에 들어있고 200조 원 있다. 아우. 그냥 물꼬만 잘 터주면 되는데 네. 미국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오거든요. 근데 CPI는 잘하면 5%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연준은 또 2%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는 2%. 왜 그것도 굳이 2%냐? 3%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연준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네. 성장률을 기반해서 자기네들의 운신의 폭도 좀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2% 정한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5%대 CPI를 보여준다면은 고용의 서프라이즈는 좀 누그러지는. 고용 시장이 이것도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월트 디즈니에서도 정리해고 소식이 있었는데 고용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렇죠.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해고하면 바로 취업하는 거예요. 네. 취업 시장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취업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는 착시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좀 많이 변했고 네.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잣대들도 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관념에 딱 박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청구 건수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용은 또 늘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해 도대체 이 사람은 다 어디 갈 거야? 그런 게 조금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CPI라는 것이 조금 안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엔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크로가 저래서 저는 결론은 돌발적인 이벤트가 막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마이크로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마이크로는 이제 미시로 해서 어디를 볼 건데 오늘은 엔터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신났죠 지금. 네. SN과 하이브 지금 음. 전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갈 곳 없는 돈들이 갈 곳 없는 돈? 네. 그러니까 공중에 약간 부유식으로 떠 있는 부동자금이라고 표현합시다. 근데 그런 돈이 뭔가 하나 딱 걸리면은 확 쏠려가는 거예요. 오늘 엔터! 그러면 엔터로 확 공격. 네. AI! 그러면 AI로 확 공격. 또 우주! 그러면 우주로 또 확 공격. 이렇게 막 쏠려다니는 현상이 좀 심하죠. 네. 참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될 것 뭐 같은데. 그거 어떻게 뭐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TMI가 네. 제가 이제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뭐 약간 그럴싸하지만 지식이 얇아. 에이, 지식이 아닙니다. 깊진 않아. 요즘에 지금 인공지능 다 적중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거야 제가 무슨 도사는 아니고 네. 그냥 상식을 좀 이렇게 이게 진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그렇죠. 같다라고 또 예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실 뭐 대본이 없어요. 네. 뭐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원고는 종이는 이렇게 들고 있지만 맞아요. 뭐 숫자는 여기 적어 있죠. 숫자는 매번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근데 거의 대본 없는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분야들을 좀 얇게 봐야 돼서 그래서 TMI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매크로적인 부분도 마이크로적인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AI, 우주, 네. 뭐 로봇 이것도 사실은 미래의 꿈을 좀 당겨오는 거죠. 기대감을 당겨오는데 리얼 세상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이건 뭐지 뉴스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사업부를 철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난해 연말에 한 100여 명을 넘게 구성했던 분들 다 오늘 해고를 날렸거든요. 뭐지? 메타를 왜 접지? 그러니까 이제 메타의 한계성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이제 또 요즘 성장하는 것이 그쪽에는 자기들한테 동력이 되고 있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좀 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AI다? 아니. AI는 가야죠. 가야 네. 되는데, 순환하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장기로 뭔가를 보려면 결국에는 또 리얼한 현실로 다 돌아오잖아요. 하여튼 이상 세계로만 갈 수 없으니까 네. 현실 세계의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안 들여다보는 분야인데 네. 오늘 아침에 또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강화도에서 미국의 이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은 시티에다가 강화도에 그 고등학생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 시티에서 거부. 왜? 오. 니네 나라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구시대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까였어요. 까였다니 하여튼 디나이가 됐는데 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직도 개고기를 먹나? 이거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한 70%가 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도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것 같아서 리얼한 얘기로 내수 소비의 한 축. 실제 소비하는 곳이 어딘가. 네. 그러니까 휴먼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저를 먼저 보는 거죠. 직권 투자로. 그렇죠. 네. 나의 주머니가 어디에 열리고 있느냐. 뭐 주류나 회식하는 데 열리냐 그러면 그쪽에 소비가 있을 거고. 또 뭐 뭔가 레저나 뭐 이런 쪽이면 그쪽에 있을 거고. 근데 요즘 저의 지갑이 많이 열리는 곳은 제 자의 타의에 복합해서 강아지 댕댕이들 사업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펫 산업은 이 공식적인 총계치의 집계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2021년도까지는 있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 전망치가 명확치는 않은데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알겠거든요. 네.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중국도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뭐 팬미족, 펫fem족 이런 신조어도 들어가는데 팬미족은 팻하고 나하고 동질시하는 인격으로 같이 주는 거고 팻fem족은 이제 팻이 패밀리, 나의 이제 동반 반려견이니까 실제 그런 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데 네, 집계조차- 앵커님도 펫팸족이시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네. 항상 여행을 갈 때는
숙소를 이제 애견을 동반할 수 동반 있는지 숙소. 이게 네. 중요해요. 요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애견 동반 출입 가능한 식당이 맞아요. 웨이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노키즈 존은 많은데 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죠. 현실이 그래요. 자, 국민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비용은 월 평균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상으로 지금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료죠. 아무래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강아지들도 소형화되고 또 가정견화 되다 보니까 이 알러지나 이런 게 또 민감해요. 그러면 알러지 검사 받아서 어떤 사료를 또 골라내야 되는 맞춤형 유기농 프리미엄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저러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 이 산업을 조금 정립을 해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수 시장이 뭐 보통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소상공인 이래서 뭐 외식, 주류 또 뭐 이런 소비들만 짓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소비는 이 패스트 산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저와 같은 휴먼 인디게이터, 인간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가 인지한다면은 조금 더 정립을 해야 되고 관련된 산업이 지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오늘처럼 뭐 엔터, 네. 뭐 IT, 반도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패스트 산업도 좀 그렇게 중심이 돼야 돼서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작은 기업을 하나 보고 있어요. OSP라는 기업이에요. 상장한 지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이게 오버행이라고 하는 잠재 매물 때문에 주가가 좀 무거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회사는 계속 변모를 하고 있고 주식 담당자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올해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사료값이 곡물값이 수입되는 게 올라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서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올해는 신규 브랜드와 그다음에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려도 어떻게 우리도 먹어요. 우리 저 제품 먹거든요. 제가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국내 유일에 이제 USDA라고 해 미국의 유기농 인증과 USDA NOP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내의 햇섭이라고 하는 인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버행이에요. 신규 상장된 기업들 요즘 보면은 뭐 굉장히 팡팡 튀는 회사 있죠. 어제 뭐 꿈비, 맞아요. 유아용 가구. 네. 뭐 미래 반도체, 오브젠. 그쵸, 오브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들어오는 것들이 뭐 많지만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소외된 좀 그런 감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한발이나 일발장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 얘기하고는 안 움직인 기업이 거의 없는데 네. 자존심도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분명히 나의 소비는 저쪽에 많은데 왜 저 관련 산업은 안 움직일까 이런 궁금증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버행이라는 거는 상장할 때 VC 2군데가 좀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주 IB가 60만 주, 그다음에 네. 하나 벤처스인가요? 거기서 60만 주. 근데 이게 당장 풀릴 물량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풀릴 만한 오버행이 적다라면은 잘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펫사업 집중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OSP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기를 좀. 시가총액 700억이에요. 아직 대장주 하기에는 그렇고 네.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지만 휴먼 인디게이터. 네. 나는 엔터테인먼트의 소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심은 많지만 거기에는 하루에 월간 한 5만 원 정도 네. 나가더라고. 한 3만 원, 5만 원. 네. 뭐 해서. 근데 패스타 이쪽은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 나가는데 네. 그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SME 시가총액이 3조 원. OSP는 700억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최일마의 TMI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